네, 코로나19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로 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일단 지금 확진 환자가 확진일 기준으로는 사흘째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진정세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게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안정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예. 일본까지도 뭐 난리가 났는데요. 예. 예. 원래 이 중국은 G2라고 그러는데도 이 통계 자체가 원래 신빙성이 없었거든요. 지금 중국, 일본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오늘 잠깐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진정세라고 아직은 진단하기는 좀 이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우리는 안정세이지만 언제 또 중국이 난리가 나서 입국자들 안에 감염자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겠죠. 예. 일단 우리는 지금까지는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 일본 얘기하셨으니까 이 두 나라 지금 보면 완전 미스테리 수준입니다. 중국이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10,000명,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하루에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에 242명.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통계가 뭐가 잘못됐고 뭔가 감추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의 그 통계 자체가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 우한이나 후베이의 지금 얘기인데 여기는 의료 방역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유전자 진단 자체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 임상 증상, 즉 엑스레이라든지 CT 소견만 갖고서는 확진자라고 넣지를 않았었어요. 예. 즉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유전자 진단이 이루어져야만 확진자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넣지 않았던 그 많은 의심 환자들, 지금 90%의 임상 증상을 나타내면은 확진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환자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해서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생겼을 수는 없고 그렇죠. 원래부터 사망자도 이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2배 늘어난 것은 그동안의 원인 모를 사망자도 굉장히 많았었다는 얘기를 사망자를 다 한꺼번에 여기다 넣어버린 것 같은 것이 지난번에 그 60대 일본인 사망자도 중증 폐렴이었는데도 진단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계 자체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교수님. 자, 그러면 하루 만에 확진자가 10,000명 늘어난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숫자를 다 이제 노출을 시킨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왜 중국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를 늘려서 발표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혹시 이제 외부의 지원, 도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명령도 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면피용으로 빨리 매를 맞는 게 낫지 언젠간 밝혀질 일을 지금 한꺼번에 터뜨려놓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그렇게 안 가겠죠. 예. 오늘 질병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14,000명 된다는 건 우한 후베이의 얘기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춘절 이후에 중국 후베이 이외의 성에서 과연 얼마나 환자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여기에 따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잠복기가 지나는 이번 달 말까지는 그 추세를 잘 보고 그 추세가 감소한다면은 우리도 안정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환자가 더 이상 한 자리 숫자로 끝나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 지금 현상이죠.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다 공개하고 제대로 하자. 책임자들 문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 정치적인 문제로 왜 지금 다
파면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에다 이제 책임을 밀어놓고 앞으로는 잘해보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갑자기 늘어난 숫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수치여서 한번 여쭤봤는데 교수님 생각이 그러시군요.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자, 일본이요. 일본도 이해가 가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하루에 몇십 명씩 확진 환자가 나오는데 거의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순전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뭐 계속 알려져 있고요. 그 아베 수상의 그 자기 치명적인 여러 가지 소문이라든지 혹은 올림픽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방역을 이렇게 헛수리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500명 정도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환자 숫자가 218명이거든요. 예. 왜 정확하게는 218명이 아니고 219명이에요. 한 명이 왜냐하면 검역관 한 명도 또 네, 감염됐는데 그랬죠. 예, 이거는 여기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예. 검역관까지 감염된다는 건 이 일본 방역 당국의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걸 나타내는 얘기거든요. 방호복을 안 입고 검역 활동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뭐 2월 3일 하루였다고 그러니까 그 2월 3일 시점에서 보면은 좀 뭐 허술했던 점이 뭐 알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적어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검역관이 또 갔다 와서 근무도 했을 것 아닙니까? 가족들도 만나고. 가족뿐이 아니라 정상적인 출근을 한 일주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접촉했던 사람들은 엄청 많을 겁니다, 아마. 예. 정말 그런 대응 보면 일본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크루즈선 대응하는 거 보면은 이건 소극적인 대응 이런 여부를 떠나서 거의 비인도적인 처사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잔인하죠. 예.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정말로 일본 정부가 핑계대는 대로 하루에 뭐 130명 정도밖에 진단을 못한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예. 모든 나라가 그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은 바로 만들 수 있고 특히 방역 당국은 허가가 없이도 일단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정도라면 바로 여러 민간 기관들의 얘기를 해서 하루에 1,000명, 2,000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3천 몇 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수준에서 18일까지 하루 1,000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절차를 진행했더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감추고 또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커져버린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예, 우리나라 경우 보면 매일 2시 또 아침 10시 계속 브리핑도 하고 뭐 조금씩 틀리는 방향이 있거나 혹은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다 밝히고 유감 표시하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관련해서 우리 지금 국민들이 9명 그 크루즈 안에 머물러 있는데 혹시 좀 외교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라도 먼저 저 무섭고 위험한 공간에서 빼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 그 방역 당국이나 일본 정부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만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여기가 지금 미국도 한 400 몇십 명, 캐나다, 호주 다 승객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지금 괴롭기 때문에 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예. 여러 나라들이 우리 우한이나 후베이 우한 그 교민들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데리고 이송하는 적어도 밖으로 그 배 밖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최종적으로는 이 전부를 격리가 된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로 이송을 해서 잠복기 2주를 기다리는 게 우리나라 방식이거든요. 예. 2주를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중국과 일본 상황 좀 여쭤봤는데요. 오늘 점심에 이렇게 식당을 가보니까 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엊그제부터 조금씩 이제 오고 있다. 교수님 포함한 전문가들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계속 얘기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물론 중국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응한다면 우리 국민들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또 정부 당국 믿고 일상생활에도 큰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아주 방역 당국이 잘해서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대로만 간다면 사망자도 없이 또 확진자도 뭐 수십 명에 그치는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톨릭의대 백순영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계속해서 경제 걱정하고 또 너무 과도하게 불안 가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경제계들 만났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실까요? 그것을 만드실 겁니다. 아니 드려야 돼요. 이거. 아니 그래도 우리 가족 씨가 보내셨으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질병관리본부에 모든 직원들한테 다 이게 좀 먹을 수 있게끔 보내려고 하거든요. 네네. 30박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보다도 좀 국민들이 좀 하루빨리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소비 활동 그것을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그 근본적인 대책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예, 정갑 실장. 지금 뭐 우려가 되는 게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19 건강이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진정세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예. 너무 초기에 이제 공포적인 그러니까 뭐 좀 사실과 다른 뉴스 이런 것들 예. 때문에 국민들이 좀 그런 현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정부 대응 또 의사들의 어떤 객관적인 현상들을 좀 제대로 전하면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희석화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후행적으로 오히려 경제 문제에 미칠 파급 효과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김영준, 물론 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할 필요는 있었죠. 그렇지만 뭐 확진 환자 한번 다녀갔다고 대형 백화점이 사흘씩 문 닫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사실 좀 더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촘촘한 대응도 있고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인들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이웃과의 어떤 불협화음도 없었다는 네, 것이 또 네. 국제관계적으로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 과정을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어쨌든 일본 환자를 비롯해서 이제 퇴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의료진에 대한 신뢰,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국민 전체가 좀 어떤 안정된 분위기에서 서서히 어떤 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 자체가 이제 또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전면 입국 금지 카드를 쓰지 않고도 막아냈다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최선의 대응이었다고 그렇습니다. 평가할 수 국내적, 있겠죠. 국제적 관계를 잘 조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